네, 반갑습니다. 저는 HTC 코리아에서 나온 백승배라고 합니다. 오늘은 MR과 XR이라는 주제로 저희 같은 이제 제조사에서 어떻게 이 MR과 XR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응용해서 기술적인 측면, 그다음에 그걸 응용한 여러 사례들을 한번 공유하면서 저희 생각도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또 질문도 받는 그런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VR 기기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PC랑 연결해서 쓰는 형태가 하나, 그다음에 이제 뭐 흔히는 이제 올인원 아니면 모바일형이라고 하는 그런 올인원 타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직은 많이 이제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만 글래스 타입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종류로 큰 줄기가 있었다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MR, 특히 이제 XR이라는 키워드로 많이 뭐 저희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 용어로도 좀 쓰이기도 하는데요. 기술적으로도 어떻게 다른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제품 실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제품이 이제 XR 엘리시라는 거고요. 국내에서도 올 2월서부터 시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MR이라는 기술을 아주 멋지게 소개한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현실 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능적으로는 비전 프로가 갖고 있는 이제 뭐 주요한 기능이나 그다음에 용도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기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일단 MR과 거의 관계된 기능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VR하고 MR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그리고 실물에도 보입니다만 카메라 FOV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네 개가 양 방향으로 여러 이제 방향으로 이렇게 촬영을 일단 하는 거죠. 참고로 애플 비전은 이 카메라가 16개가 있죠. 저희 같은 하드웨어 회사는 카메라 하나 넣냐 빼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애플 비전 프로가 굉장히 고가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또 성능은 굉장히 낮겠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현실 버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유사한 제품 만들 때는 FOV 카메라를 한 4대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다 스캐닝 하는 데 쓰고요. 그리고 이 중앙에 보이는 동그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기 기계를 갖고 왔기 때문에 마치고 한번 이렇게 착용하시는 시간이나 이런 게 가질 텐데요. 이 카메라는 이제 칼라 패스로 카메라입니다. 여기는 이 카메라는 전방에 있는 환경을 촬영을 해서 가상 그래픽하고 합성하는 용도로 쓰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조그만 하얀 점이 있는데, 요거는 업계에서는 많이 응용하지 않는 일종의 하드웨어인데 뎁스 센서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조도나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VR이나 이제 MR을 구현할 때, 그럴 때 뎁스를 공간에 대한 뎁스를 인식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MR의 기기 특성은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요 4개의 카메라가 어떻게 활용되고,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컬러 패스트루 카메라가 실질적으로 가상과 그다음에 현실을 혼합하는, 그래서 믹스드 리얼리티죠. 그리고 MR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뭐 저희 제품 이제 뭐 특징을 또 하나 설명드리면, 이게 전체적으로 배터리까지 다 착용하더라도 한 647g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무게면은 지금 비전 프로가 발표한 전체 무게가 배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640g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가볍게 나왔죠. 그래서 저희는 제품의 외형과 그다음에 착용했을 때 부피감, 그리고 장시간 착용했을 때도 이렇게 좀 이렇게 부담 없고 간편해야 된다라는 제품 디자인의 철학이 있어서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이시는
그 회색으로 보이는 것들 실제로 저희가 측정했을 때 저희가 얼마만큼 가볍게 구성이 됐는지 그런 거를 좀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래서 MR은 VR이 아니냐, VR 기기입니다. VR 기기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VR, PC VR이라는 고유의 기능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히 저희 제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PC VR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한국은 되게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나라처럼 그래픽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해상도에 민감하고 한 시장이 좀 드물 것 같아요. 그만큼 컨텐츠에 대한 퀄리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걸 소비하는 유저층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PC에서 재생하는 PC 파워를 이용해서 VR을 쓰는 수요가 아직도 많고 그건 당분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무리 올인원 기계가 이 안에 칩셋도 있고 비전 프로처럼 칩셋이 2개, 3개가 들어가는 그런 모델이 나오더라도 PC로 기반으로 한 이용도 계속 요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나왔지만 여전히 PC VR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 게임이나 그리고 앞서서 그 뭐 VR 챗이나 벌추버 분들도 나와서 강연을 한 거로 아는데 그 용도로도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될 수 있다. MR이라는 또는 XR이라는 타이틀이 붙더라도 VR 기기처럼 쓸 수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저희 제품만의 특징은 아닐 것 같아요. 이미 그런 유사한 제품들에서도 어떤 PC와 연결해서 스트리밍을 한다거나 하는 기술들은 다 적용이 되고 있는 약간 일반화되고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부터는 좀 MR을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가상과 현실 합성을 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를 저희가 뭐 사실 작년 요맘때서부터 사실 제 논의하면서 왜냐하면 저희 같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도 여전히 뭐 자체적으로 게임 스토어를 운영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뭐 VR 트레이닝하는 회사 또는 뭐 군 또는 뭐 이런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VR을 이용해서 뭔가 체험을 한다거나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데서도 사실 감을 잡기가 어려웠었어요. 뭐 비근한 예로 그냥 VR에서 배경만 걷어내고 3D 오브젝트만 띄우면 그게 MR 아니냐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제 MR 기반의 게임들. 이 사실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접근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이제 게임 시나리오에서 배경이나 이런 거를 좀 걷어내고 현실 자기 방 안에서 이런 3D 모델링이나 오브젝트를 띄워놓고 한다면은 훨씬 더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식으로 발전한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약간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다가 보면 앞서 설명드린 VR 기기가 갖고 있었던 PC VR의 기능과 그다음에 MR을 그러니까 믹스한 형태대로 쓰는 사례라서 제가 하나 가져온 건데 요거는 유튜브에도 유사한 비디오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대단한 건 아닌데 이거를 사실 이제 블렌더라는 블렌더를 혹시 아시는 분들 여기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3D 그래픽 툴이죠.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근데 이거를 제가 좀 비디오로 좀 재생을 해보면 저희 XR 리트로 블렌더하고 PC 스트리밍으로 연결해가지고 PC에서 재생한 거를 믹스드 리얼리티로 MR로 구현한 사례입니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블렌더로 하는 이게 터보 엔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천만 개의 폴리곤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거의 이걸 만드는데도 엄청나게 공이 들으셨을 테고 요거를 만든 이유는 이제 뭐 이런 엔진을 공부하거나 뭐 이제 공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했겠죠. 실제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가상으로 최대한 실제처럼 만드신 건데 이런 거를 MR에서 써서
네, 그냥 사실 이게 저희 뭐 일반 사무실에서 이렇게 띄워서 하는 것 같은데 두세 명이 같은 공간에서 예를 들어 교수님이 이 엔진의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라고 강의를 하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이 안까지 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다 자세하게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교육 환경이다라고 하면 여기 어노테이션이라고 해서 뭔가 글을 남기는 거나 여러 방향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MR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이 이거라고 봤었어요. 물론 가상 공간에서도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엄청나게 무겁고요. 그리고 서로 사실 이제 MR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사례로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두세 명이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와 혼합해서 하는 인터랙션하는 부분들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블렌더라는 거에서 하는 건 응용한 사례인데요. 이것도 유튜브에 사실 있고, 전 뭐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좀 놀라웠던 게 사실 이런 자동차 디자이닝 하나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동차 회사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디자인 품평을 한다거나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어떤 의견을 내거나 품평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하는 사례를 많이 봤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쓰는 사례가 국내에서도 꽤 있습니다. 지금 모양은 그냥 3D 모델된 차이지만 이게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만든 거고요. 또 자동차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뭐 인테리어나 또는 건설사 이런 데서도 뭔가 집을 짓거나 공간을 구성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만든 다음에 실제 공간에서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사례로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디오가 좀 넘어가서 그런데 짧은 거니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에는 혼자만 하게 되지만 혼자 보는 거지만 나중에는 2명, 3명이 동시에 하면서 하는 시나리오도 될 거고요. 끝까지 지금 보시게 되면 저런 텍스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공간에서 해볼 수 있다라는 뭐 재미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이제 디자인 품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이 한 거더라고요. 개인이 아마 이런 그 3D 모델링 하시는 분 같은데.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가상 그러니까 MR 혼합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2명, 3명 그러니까 다중이 동시 체험하는 거죠. 사실 VR 환경에서 동시 체험하는 거가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기기의 특성도 타고 그다음에 실제로 가상 공간을 뭐 그러니까 맵이라고 하죠. 가상으로 맵을 구현하고 그거를 2명, 3명이 있을 때 서로가 맵을 공유해서 서로 위치까지 아는 개발이 쉽진 않은데 국내에서는 이제 그런 시도들이 많은데요. MR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쉬워졌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툴들이 좀 있는데요. 비디오를 잠깐 보시면서 요거는 저희 GDC에서 발표한 내용이어서 앞에 조금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아직은 이제 이런 걸로 뭔가 이렇게 개발하고 한 사례들이 약간 데모 버전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 플로어에 이런 코드 같은 그 QR 코드 같은 것들 하나 위치를 잡고 2명에서 서로를 인지하면서 간단하게 게임을 하는 사례고 요거에 GDC에서도 아마 시연이 돼서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게임이긴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2인 다중이 현실 공간에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가 좀 다를 것 같고요. 실제로 이건 저희가 내부 데모하는 영상인데 이게 유튜브로 스트리밍 되다 보니까 이렇게 IP가 있는 것들을 제가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저희도 그냥 내부 영상을 좀 준비해서 뭐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아르크 코드를 지금 2명에서 서로 위치를 잡고요. 요 사전에 요 공간을 아까 뭐 말씀드린 요 카메라로 이렇게 스캐닝을 합니다. 그건 뭐 타사 제품도 비슷할 텐데요. 그래서 이 공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메쉬 데이터를 다 수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 서로 포지셔닝을 한 다음에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걸 저희가 이제 시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엔 많이들 뭐 게임이 됐든 여러 가지 응용해서 하실 것 같아요. 참고로 이런 툴들은 저희가 저희 디벨로퍼 사이트에 SDK 형태로 배포를 하고요. 뭐 이런 걸로 관심이 있으셔서 이런 시나리오 베이스로 해서 뭐 게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제가 나중에 제 연락처랑 이런 걸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가 되겠네요. 사실 이거는 아주 새로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국내에서는 제가 발표하는 내용 이상으로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VR 가상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큰 메타버스 공간에 뭐 VR 헤드셋을 착용하든 아니면 PC로 접속했을 때 현실 세계에는 없는 이런 가상의 캐릭터들을 많이들 구현을 하시죠. 간단한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게임처럼 non playing 캐릭터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뭔가 기능을 하기엔 좀 어려웠었는데 보이스 액티비티 AI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새로운 기능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영상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유튜브로 나갈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리프라는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non-playing 캐릭터 대상으로 해서 AI를 접목해서 한 사례가 조금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그냥 우리가 그래서 저희 내부 테스트했던 영상을 한번 제가 플레이를 간단하게 해볼까요? 네. 오디오가 안 나갑니다만, 네, 저희 직원 아바타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뒤에 보이는 공간은 저희도 메타버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간단하게 로베 구성해서 간단하게 그냥 테스트 차원에서 로봇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실제로 자세히 보면 여기 오탈자도 좀 있더라고요. 아직 테스트 중이어서.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런 XR8라는 제품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쭉 고민할 때 뭐 국내는 이런 부분에서 더 앞서갑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뭐 보이스 액티베이션 되는 AI 기능이나 또는 AI 전반적인 기술 접목은 VR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메타버스가 약간 주춤했을 때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접목하기 시작한 게 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또 하나 다른 부분인데 앞에 그 버추얼 유튜버 분이 아이 트래킹이나 페이셜 트래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안면이나 아이 트래킹을 써서 제일 많이 활용하시는 데가 이제 VR 챗 유저들이죠. 국내 그 수요가 사실 저는 이제 자세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저희가 판매되는 저희 제품이라는 거 봤을 때 뭐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품이 사실 이제 PCVR 아까 설명드린 PCVR 제품인데 PCVR 그런 식으로 나오는 제품이 사실 더 이상 필요 없고 제가 오늘 실물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여성분이 착용하고 있는 게 저희 올인원 제품입니다. 요거 이전에 나왔던 제품인데 이것도 동일하게 아이 트래커랑 페이셜 트래커가 있습니다. 근데 뭐 요 트래커 자체를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제 응용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아이 트래커라는 건 이제 눈동자의 움직임이죠. 그다음에 페이셜 트래커는 여기 지금 코에 달려 있는 저희는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요 하관의 모양을 촬영을 해서 그게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입 모양만 아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종의 이것도 AI가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가 아바타 서비스도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36가지 정도의 감정 표현을 저희가 따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제품 중에서 액세서리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트래커가 이따가 설명드릴 트래커 다음으로 제일 인기 있는 게 이 페이셜 트래커죠. 근데 이제 VR채 유저들이 쓰는 거 말고 다른 용도로 특히나 약간 어떤 산업이나 교육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사례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비디오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막이 좀 작게 나옵니다만 설명드렸다시피 저렇게 그냥 기존에 있는 제품에다가 액세서리를 추가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페이셜 트래커, 오른쪽에 있는 게 아이 트래커고요. 아이 트래커를 응용해서 뭔가 개발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 지사에 연락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 홈페이지도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VR챗처럼 쓰시지 않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 특정 시나리오로 VR로 트레이닝하는 시나리오인데 눈동자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저희가 다 안구 움직임을 다 추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행동하는지를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거는 페이셜 트래커로 아까 말씀드린 입 모양을 다 추적할 수 있는데 이게 의료에서도 쓰인다고 해요. 실제로 그 아이 트래커인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이랑 그다음에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회사랑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아니라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눈의 움직임을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 용도로 쓰이거나 아니면 트레이닝 용도로 쓰는 건데 지금 파란 점이 실제로 VR 기기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자세하게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스포츠 마케팅 하는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거 기능을 써서 마케팅에 응용하고 싶다라고 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아이 트래킹 기술, 그다음에 페이셜 트래킹 기술이 이런 다양한 산업 분야에도 응용이 가능한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료나 그다음에 이런 재활 관련한 쪽에서도 되게 많이 수요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많이 좀 상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SDK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필요하시면 기본적인 안내는 저희 홈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만 또 문의를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 4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거에서 상당 부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행사가 조만간 열리는데 거기에 와서 실제로 다 시연도 보시고 자세한 기술 상담을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왼쪽에 보이는 디벨로퍼 데이는 10월 13일 날 지금 여기 경기도 컨텐츠 ing원의 XR 실증센터 11층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에만 관련해서 2명에서 하는 시뮬레이션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LB 관련, 프리로밍 관련한 VR로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마지막에 제 연락처랑 남겨놓을 테니까 연락 주시면 좌석도 배정해드리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자마자 10월 16, 17, 18일 날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이 있어요. 코엑스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거기에도 저희가 부스가 나가고 요거는 상대적으로 좀 퍼블릭한 행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데모나 이런 것들을 캐주얼하게 해서 준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중간에 DMC 서울 상암 DMC에서 DMC VR 페스티벌이라는 걸 또 하는데 저희가
국내 저희 파트너사인 스토브 VR이랑 같이 해서 요거는 주로 게임 위주로 시연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근처에 계신 분들은 방문 주시면 이건 별도 예약이나 이런 거 필요 없고 오픈된 장소에서 그냥 하는 거라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10월 14, 15, 16 이렇게 3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행사가 10월 중순에 많아지게 되어 있는데요. 온 길에 좀 소개시켜드리고 제가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때 오시면 직접 시연도 하시고 추가적인 상담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술 관련한 분들, 그러니까 기술 업종에 계신 분들일 테니까요. 일단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바이브닷컴에 오셔서 간단하게 그냥 이메일 계정 하나 이메일 계정으로 가입해 주시고 디벨로퍼 사이트에 오시면 이런 SDK나 이런 것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국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필요하시면은 연락 주시고 저희 연락처는 vibekorea@hdc.com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이런 개발자분들하고 뭔가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고 싶어서 요 끝으로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